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대통령의 고성. 박정희 대통령은 1.21 사태와 푸에블로 납북 사건을 통해 대미 강경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적인 실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국내 정치에서 파행국회와 당내 갈등이란 두 가지 숙제를 장애물로 남겨두고 있었다. 국회는 1967년 12월 28일 여당의 예산안 단독 통과로 말미암은 이른바 28파동의 여파가 남아있었다. 새해 들어 야당은 28파동의 책임을 물어 국회의장단 인책을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 한 일체 이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성훈 국방부 장관 및 군수뇌부와 논의 끝에 전군 동원 태세령을 내린 뒤에도 야당의 등원 거부는 풀리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추가 군원 등 각종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류세법 개정 법안과 도로 정비 추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2월 19일 오후 4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향군 무장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국방부가 성안한 13개 조항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미 향토방위대와 향군 조직을 일원화 하는 향방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으나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령인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의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예비군은 주소지 단위로 편성하되 연대, 구군의 대대, 시의 동면 읍에 중대가 설치되고 리, 동, 부락 및 직장 단위에 소대 또는 분대를 조직하게 돼 있었다. 2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여당 연석회의석상에서 몇몇 장관들이 국회가 안건을 처리해주지 않아 행정처리에 지장이 많다고 불평하면서 공화당 측에 15건의 안건을 당장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 공화당 측과 말싸움으로 번졌다. 김진만 원내총무는 며칠 전 당정협의회에서는 시급한 안건이 4개뿐이라고 말해놓고는 이제 와서 15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박 대통령이 양쪽 모두에게 당정 간 의사소통조차 안 되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꾸지람을 했다. 이날까지 등원 거부로 맞서던 야당은 28파동의 책임자 인책으로 제시한 국회의장단 사임 권고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다. (2월 22일) 국회에서 신민당의 권고안은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이로써 국회는 28파동을 수습하고 23일부터 통상적인 의안 심의에 들어가게 됐지만 여야간은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다시 대립하기 시작했다. 야당이 주장한 1.21 사태 책임자 인책이 여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월 27일 국회에서 여야 간 1.21 사태 책임자 인책 범위에 대한 협상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김진만 공화당 원내총무는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에게 국방장관을 경질하면 내무장관 해임안 철회를 신민당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김영삼 신민당 총무의 수락을 받았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근 사임 의사를 계속 밝혀온 김성훈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예비역 중장 출신의 최영희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결정했다. 실제로는 이날 낮 김진만 원내총무가 공화당을 대표해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결과였다. 국방부 장관 경질 사실이 국회에 알려지자 여야 의원들은 1.21 사태의 정부 책임책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했다. 향국 무장 폐지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던 유진호 신민당 총재도 그것은 사견이지 당론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1963년 3월 16일부터 만 5년간 국방장관직을 수행해 대한민국 최장수 장관으로도 기록된 김성훈 국방장관을 해임한 대가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박 대통령의 기분은 그리 밝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 달도 안 가 박 대통령은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하고 김성훈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 이날 연석회의석상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주원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병인고속도로 추진 상황과 남강댐 하류 개발 계획 현황 및 장비 도입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 등 이번 회기 중에 시급한 의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다. 1968년 2월 28일
고속도로 건설 재원으로 사용될 석유류세법 개정 법안이 회기를 하루 남긴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에 의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해졌고, 대통령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던 공화당 의원들은 국회에 이 안건을 제출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총 비용은 330억 원. 석유류세법 개정을 통해 휘발유 값을 100% 인상해 상당 부분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야당은 사전에 무슨 설명도 없이 무조건 불쑥 들고와 심의 상정해달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전 11시 30분 퇴장해버렸다. 법안 개정의 목적은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신민당에서는 국방장관 경질을 조건으로 공화, 신민양당 원내 총무 사이에 이미 합의를 본 2호 내무장관 해임안 철회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신민당 의원들은 이 문제로 2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였다. 고흥문, 김대중, 김상현, 김수환, 송원영 의원 등은 이미 원내 총무가 당을 대표해서 공화당과 약속을 한 이상 신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으나, 김웅주, 정운갑, 박병배, 정상구 의원들은 인책의 대상을 당초 국무총리 등 4사람에서 2사람으로 압축한 것도 부당한데 이제 다시 이 내무회의만을 처리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다. 정상구 의원은 총무단의 일원이면서도 27일의 합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서 이 내무회의만을 간처하면서 당의 신의를 지키고 공화당 총무에 대한 김영삼 총무의 신의는 총무단이 사퇴하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신민당 의원들이 내린 결론은 2호 내무장관 해임안 관철이었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제안군인 제9차 전국대회에 참석해 즉흥연설을 통해 향군 무장 계획을 밝혔다. 제63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9일 오후 4시 40분 국회 본회의가 석유류세법 개정 법안과 도로 정비 촉진에 관한 법 개정 법안을 상정시켰다. 이때부터 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지연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총무와 김수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송원영 의원은 1시간 25분 동안 단상을 점거한 채 연설을 강행하자 이호상 국회의장은 오후 6시 40분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여야 총무단이 회담을 열었지만 타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공화당 측은 이호상 의장에게 야당 측의 발언자 수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의장은 지난번 28파동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됐는데 지금 또다시 변칙사회를 하란 말이냐 라며 반발했다. 밤 9시 30분 이우락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 이호상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간부들과 대책을 협의했다. 이 비서실장이 다녀간 뒤인 밤 10시 30분경 김종필 당의장, 길재호 사무총장, 김진만 원내 총무와 이만섭 부총무 및 국회 상임위원 전원이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찾아갔다. 청와대 집무실에는 박 대통령이 담배를 피우며 무거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이호상 국회의장과 국무위원 및 총무단이 앉고 왼쪽으로는 김종필 당의장 등 공화당 간부들이 앉았다. 이만섭 부총무의 자리는 오른쪽 맨 끝이었다. 김종필 당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박 대통령에게 당대표로서 말을 꺼냈다. 카카, 야당이 농성을 해버리니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당의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대통령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 이런 게 다 있어. 박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이호상 의장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고 고개를 팍 숙인 김종필 당의장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내가 나라 살리겠다고 산업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여당이 그걸 하나 통과 못 시켜. 여당은 뭐하는 놈들이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불그락프로락하는 환한 얼굴은 무섭다는 표현 말고는 어울릴 말이 없을 정도였어요.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는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런 침묵이 한 1분 이상은 갔을 겁니다. 맨 끝에 앉아있던 제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박 대통령은 손을 덜덜 떨면서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었다. 이만섭 부총무가 입을 연 것이 이때였다. 이 부총무는 경상도 억양을 그대로 살리면서 애원조로 한마디를 했다. 카카, 고마 한 번만 봐주이소. 표준어투의 사무적인 말들이 긴장감을 타고 오갈 분위기에
난데없는 경상도 사투리에 애원하는 말이 흘러나온 것이다. 조금 후 박 대통령이 참느라고 애쓰던 웃음을 쿡쿡하며 흘려버리고 말았다. 이 틈을 이용해 다른 의원들도 웃음을 참다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살벌했던 분위기가 일순 뒤바뀌었다. 이만섭 부총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애원했다. 각하, 그만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잘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웃음을 참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알아서 하라고 라고 말했다. 예. 대답은 모두가 이구동성이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 대답이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청와대를 빠져나오기 바빴습니다. 밖에서 제가 김진만 총무에게 이거 합시다. 해야지 어쩝니까? 라고 말했죠. 이때부터 국회에 돌아와 단상 점거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불과 30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사람이 한번 혼이 나니까 전부 달라집디다. 이들은 회기 종료 40분을 남긴 밤 11시 20분에 국회로 돌아왔다. 이만섭 부총무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덩치 큰 의원들이 앞장서서 단상에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밤 11시 48분 공화당 의원들이 정회 중이던 대회의장에 들어서자 신민당 의원들은 미리 단상을 점령, 뒤늦게 올라오는 공화당 의원들과의 격돌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 그때만 해도 감정 싸움은 없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아주 격앙된 싸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야 살살해라 라거나 내 체면 좀 봐주라 는 말들을 하며 옷을 잡아당기곤 했거든요. 여야 의원들끼리 고성을 주고받으며 단상 점령 공방전을 벌이던 그 순간 유도 고단자인 장경순 부의장이 재빨리 의장석에 접근했다. 228 파동 때에도 장경순 부의장이 부러진 의사봉을 들고 변칙 통과를 시킨 주역이어서 이날 장 부의장의 행동은 이미 신민당 의원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신민당 의원들은 단상에서 의장 전용 출입문을 막았다. 김상현 의원은 의장석에 마련된 의사봉과 마이크를 철거시키고 있었다. 이 순간 공화당 유범수 의원이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의사봉을 빼앗아 장경순 부의장에게 던졌다. 허공을 가로지르던 의사봉이 장경순 부의장의 손에 닿으려는 순간 달려든 다른 신민당 의원들의 손으로 옮겨가 버렸다. 당황한 장경순 부의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속개를 선언하고 2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고 소리쳤다. 아우성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의장석을 점령했던 신민당 의원들은 수가 많았던 공화당 의원들에게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약 7분 동안의 변칙 의사 진행을 통해 2 법안은 비로소 통과됐다. 장 부의장은 폐회 선언도 하지 않고 내려가 버렸다. 신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5분 뒤 임시국회는 회기를 다하고 막을 내렸다. 3월 1일 새벽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는 국민과 더불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예고도 없이 강도적인 수법으로 의장석에 앉지도 않고 날치기 통과를 자행했다고 비난하고 이같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다수의 폭력을 자행한 것은 구제받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장 부의장이 동물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킨 것은 눈물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김진만 공화당 총무가 미안하지만 다음에 신민당이 요구하는 다른 안건하고 바터하자고 제의하자 김영삼 총무는 바터는 고사하고 치지도 못해주겠다고 맞섰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 고속도로 건설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는데 왜 그토록 반대에 집착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국회에서 석유류세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고속도로 건설이 중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야당은 한사코 반대만 했다는 인상을 저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도 야당이 항상 반대만 한다는 선입견을 결코 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